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등장한 이후에 급격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감기 증상이나 기존 다른 변이 바이러스와 약한 증상과 비슷해서 감염 여부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국가인 남아공에서 오미크론이 출현한 이후에 그동안 관찰한 결과 확실한 증상으로 식은땀을 꼽아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북한과 중국 국경을 폐쇄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경계에 들어갔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이 세상에 알려진 지 약 3주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은데 이 증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발표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는 이제 1차적으로 증상으로 판단하고요. 증상이 느껴지면 내가 좀 코로나에 감염됐나 걸렸나 이제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되죠.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아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각과 후각 상실이죠. 냄새 못 맡고 그런 부분입니다. 맛을 느낄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로나19처럼 냄새 못 맡고 맛을 못 느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확실한 증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졌어요. 그래서 오미크론은 더군다나 걸려도 굉장히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뭐 흔한 감기와 비슷한 그런 증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좀 특징적인 증상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남아공 의료진이 드디어 이 시그네처 그 오미크론의 시그네처 증상을 찾아냈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아주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아공 의료진이 발표한 오미크론 증상은 어떤 증상입니까? 예, 그 증상은 뭐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된 것처럼 이 식은땀입니다. 식은땀. 네. 그 지난 10일 일요일 그 익스프레스, 미러 등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운벤 필레이 박사, 가우탱주에서 그러니까 남아공의 가우탱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닥터입니다. 근데 남아공 보건부 브리핑에 참석을 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됐다는 확실한 징후의 하나가 밤에 파악을 할 수 있다. 밤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운벤 필레이 박사가 그동안 관찰한 여러 명의 이 오미크론 환자들을 보면 감염 환자들을 보면 밤이 되면 식은땀을 흘리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식은땀 흘리는 게 오미크론의 이제 시그네처 증상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뭐 오미크론 변이의 네. 주된 증상이 식은땀이다. 이건 참 흥미로운 네. 그러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식은땀도 흔하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오미크론 증상이다. 이렇게 좀 글쎄 그게 좀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뭐 식은땀도 사실 뭐 흘리시는 분들은 또 잘 흘리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변별력이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운벤 필레이 박사가 얘기하는 식은땀의 수준은 그런 단순한 식은땀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매우 강하게 식은땀을 흘리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오미크론에 감염됐다는 걸 의심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벤 필레이 박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차원이 다른 식은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냐면 식은땀은 보통 이렇게 좀 더운 데서 잔다거나 이럴 때 뭐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좀 차가운데 추운 데서 자면 식은땀은 잘 안 흘리는데 이 시원한 곳에서 자는데도 옷과 침구가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군요. 식은땀을 흘린다. 그러니까 옷이 흠뻑 젖고 자는 침대 뭐 시트가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게 땀을 흘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운벤 필레이 박사가 살펴본 환자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미크론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 땀을 흘리는 것이다. 식은땀을 흘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단순히 어느 약한 식은땀이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심한 옷이 젖을 정도
그 정도의 식은땀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식은땀이 유력한 증상이기는 한데 네.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좀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이 운벤 필레이 박사가 상당히 남아공에서 저명한 박사지만 어찌됐건 이분 혼자 지금 발표한 내용이니까 예. 이런 그 이분의 발표 내용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운벤 필레이 박사가 이번에 그 사례를 이렇게 재미나게 또 디테일하게 공개는 했지만 몇 명이나 이렇게 됐는지 상당수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뭐 100명이 걸렸다 그러면 100명 중에 이렇게 식은땀 증상을 보인 사람이 몇 명인지 이걸 좀 뭐 100명 중에 70명이다 뭐 이렇게 좀 수치를 그렇게, 얘기해 줘야 우리가 좀 그렇게 감을 잡을 수 나와있죠. 있는데 네.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하는 느낌이 있고요. 근데 어찌됐건 AP통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운벤 필레이 박사는 하루에 수십 명에 달하는 오미크론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도 세계 어느 의사보다도 이 오미크론 환자를 많이 접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가장 관찰을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운벤 필레이 박사 병원이 있는 곳이 가우탱주라고 그랬는데 가우탱주가 남아공에서 가장 큰 곳입니다. 가장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뭐 남아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이제 병원을 운영하니까 굉장히 그 큰 병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운벤 필레이 박사의 발표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신뢰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분이 개인 닥터가 아니라 남아공 전역의 의사 5천여 명이 속한 남아공 의사협회의 또 이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아공 의사협회의 또 중요한 인물이니까 이분이 이렇게 정식 기자회견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남아공 의사협회의 발표라고 봐도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본다면 이걸 그럴 수도 있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좀 신빙성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다만 데이터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과 관련해서 네. 뭐 특이한 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진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과는 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코로나19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증상은 안 나타난다는 게 네. 그게 핵심입니다. 뭐 발열이라든가 기침이라든가 근육통, 두통, 피로감 이런 게 이제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근데 코로나19의 시그네처 증상이라고 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후각 상실과 미각 상실이고요.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시그네처가 그 콧물이죠, 콧물. 콧물이 나오는 게 델타 변이의 시그네처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콧물이 많이 나오고 이게 금방 멈추지 않고 이렇다 그러면 델타 변이 감염을 의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델타 변이하면 콧물입니다. 근데 오미크론은 이런 증세가 별로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기침이나 발열, 피로감 정도는 오미크론에도 나타나는데 기침이나 발열, 피로감은 어떤 병에 걸려도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이거는 사실 뭐 그렇고요. 그 밖에 코로나19나 델타에서 나타나는 좀 특징적인 부분은 안 나타난다. 오히려 감기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역시 그래서 오미크론은 코로나보다는 좀 감기에 가까운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기와의 어떤 변종이기 때문에 감기와 섞여서 나타나는 변종이어서 그런지 감기적인 증상이 상당히 눈에 띄는 게 오미크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벤 필레이 박사가 얘기한 식은땀이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근데 어찌됐건 뭐 영국에서 지금 뭐 사망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굉장히 경미한 증상을 보이다가 회복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운벤 필레이 박사가 자기가 병원에서 수많은 오미크론 감염자들을 접하고 있는데 열흘에서 14일 정도의 격리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격리하다 보면 대부분 그 격리를 다 채우기도 전에 다 회복이 되더라. 증상이 경미하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은 확실히 감기 같은 그런 모습인데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영국에서 사망자가 1명 나왔는데 그게 이제 좀 더 뭐 중증이 많이 나타날런지 아니면 역시 그런 거는 가끔씩 나타나는 현상인지 이런 건 우리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뭐 아무튼 오미크론이 이런 정도의 지금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북한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는데요. 예.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 우리는 당연히 미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미국보다 중국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제 김정은,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서 김정은까지 3대째 내려오고 있는데 북한 정권이 장기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떤 위협, 해외 위협으로서 미국보다는 중국을 더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어요. 그래서 이 북한 관리들과 인터뷰, 뭐 북한 관리들을 이제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을 북한 정권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해하고 있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은 지금 최근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북한이 중국을 더 위험한 이제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한다 이런 걸로 지금 증거로 지금 제시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 전문가들과 이제 인터뷰 이용해서 이제 북한과 중국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의 이제 인터뷰를 이용했는데 최근에 북중 국경 관계,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죠. 국경이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북한이 폐쇄시켰어요. 물론 이제 명목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그 확산될까봐 이제 폐쇄시킨 거지만 거기에는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좀 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좀 분석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때는 사실 중국에 많이 의존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북중 국경지대가 굉장히 허술했어요. 예. 통제를 안 하고 북한에서 중국 넘어가는 게 굉장히 쉬웠는데 요즘은 안 그렇다고 그럽니다. 완전히 이제 막아섰는데 계속 북한이 이렇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강해지다가는 이제 미국이 너무 강력히 제재하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의존하다가는 이러다 우리가 그냥 중국에 먹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에서. 그래서 이 최근에는 김정은 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그런 그 좀 견제 내지는 방어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북한이 미국과의 전쟁보다도 중국의 북한 사회에 대한 그 침투를 더 심각한 위협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 네. 이런 지금 보도까지 했습니다. 와, 네. 그동안은 우리가 알기로는 뭐 중국은 북한의 최대 후원 국가이면서 그렇죠. 가장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그런 관계가 이제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예.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런 지금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워싱턴에서도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도 북한이 그 냉전 시기에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했던 것을 예. 언급하면서 지금 미국과 중국도 북한 입장에서는 비슷하게 지금 생각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어떤 미묘한 관계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생존을 했는데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 아주 극한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과 중국의 아주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북한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 예전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그랬던 것처럼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워싱턴 싱크탱크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스팀슨 센터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100년의 적이고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그런 네. 그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의미네요. 네, 그래서 이 북한이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은 바로 중국이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안드레이 랑코프 러시아의 북한 전문가인데 그 북한과 중국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유대 관계가 아니다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러시아 전문가도 지적을 했는데요. 그 북한의 그 방첩 요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북한 내부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는 방첩 요원들, 북한의 방첩 요원들은 지금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선을 볼 때 아시다시피 중국이 뭐 위구르라든가 이런 소수 민족들을 탄압하면서 다 자기 나라로 만들잖아요. 네. 내몽골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도 명목상으로 독립국가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위구르라든가 뭐 몽골이라든가 이런 쪽 생각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북한도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 내에서도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전문가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북한은 중국을 결코 믿지 네.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그렇죠? 보여집니다. 뭐 대외적으로야 또 뭐 협력 관계고 또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결국 기댈 수 있는 건 중국이니까 대외적으로는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나 속내로는 절대로 중국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북한 정부가 이제 중국을 불신하는 게 중국이 북한 탈출 고위급 인사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거슬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북한에선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그래요. 혼란의 시기가 온다면 그 중국이 평양에 친중 정권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장성택 그 노동당 행정부장이 2013년에 처형돼서 숙청이 됐잖아요. 장성택도 대표적인 친중국통입니다. 중국 관리들과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데 그래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장성택을 그 제거한 것도 장성택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장성택 뒤에 있는 중국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 때문에 친중국의 대표파인 장성택을 제거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고 김정남 있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이복형이죠. 이복형인데 김정남도 역시 중국이 돌봐줘서 계속 망명을 하고 해외에서 계속 그 김정은의 어떤 위협 세력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는데 역시 2017년에 암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정남 역시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제거하는 사람들 보면 다 중국과 관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변란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고 그 북한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지금 제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미국보다는 중국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특히나 북한이 1992년 한중 수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뭐 기억하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중공이라고 그랬어요. 중공이라고 그랬는데 그 1992년 수교하면서 이제 중국이 됐고 그런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1992년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면서 배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때부터 믿지 않는다. 믿지 않고 그냥 필요하니까 서로 그냥 필요하니까 이용할 뿐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북한의 그런 어떤 이 상황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네요.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예. 주영석 기자였습니다.